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만 모아놓으면 강탈에 가다시피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투를 이야기한 사연입니다. 사연자의 운이 좋아도 너무 좋은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사연 속으로 바로 들어가실게요. 저는 지금 자상한 남편과 두 아이를 둔 엄마로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한 채 가지고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바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거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냥 둘이 벌면서 씀씀이를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만하고 근심 걱정 별로 없지만 결혼할 때와 결혼 초기에 홀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았고 그런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꿈뻑 죽는 남편 때문에 복장이 터져 죽는 줄 알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목돈 모아놓으면 쏙 빼가고 또 돈이 모일라 치면 쏙 빼가는 시어머니의 나쁜 습성을 고치고 시어머니에 종속되어 살던 마마보이 남편을 확 바꾸어버린 제 사연입니다.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병원 격리과에 취직해서 4년째 수납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박봉이었지만 병원서 유니폼도 주고 밥도 주고 해서 제가 옷이나 물건 사는데 사치만 부리지 않는다면 차곡차곡 돈을 모을 수 있는 안정되고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당시 저의 작은 소망은 빨리 학자금 대출을 다 갚고 목돈을 만들어서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얼굴에 비해서 눈이 좀 작고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콤플렉스였었거든요. 막연한 생각에 쌍꺼풀 수술만 하면 남자친구도 자연히 생길 것 같았죠. 취업하고 나서부터 바로 목표를 세웠던 덕분에 그때 즈음에 정부 학자금 대출은 싹 다 갚았고 500만 원짜리 정기적금도 만기가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돈이 좀 생기니 살짝 욕심이 생기더군요. 쌍꺼풀도 하는 김에 눈 트임도 같이 할까 한창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원무과에 7개월쯤 된 신입 직원이 저에게 따로 보자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퇴근 후에 그 남자 직원을 만났는데 제게 관심이 있다며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실전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소개팅은 몇 번 했는데 번번이 추가 만남은 기약만 할 뿐 아무도 제게 연락을 주는 남자들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렇게 제가 못생겼냐고 물어보았을 때 솔직히 네 외모도 그 정도면 못 봐줄 정도는 아닌데 눈매가 너무 안 예뻐. 조금 더 크고 쌍꺼풀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수술하는 건 어때? 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더욱 악착같이 돈 모아서 제 얼굴에 딱 한 번만 손대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직 쌍꺼풀 수술도 못해서 전혀 남자친구를 만들 엄두도 안 냈는데 신입 직원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니 놀랄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어떤 부분이 좋기에 돌직구를 날리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의례적으로 성격이 좋을 것 같아요나 착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뜬금없이 제 외모가 이상형이라는 겁니다. 저는 쌍꺼풀 없는 얼굴에 동글동글한 수수한 여자가 좋아요. 수납 선생님이 제 이상형이랑 제일 가깝더라고요. 저의 가장 못난 점을 좋아해 준다는데 거절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남자는 다소 큰 키에 덩치도 제법 있었어요. 살반 근육반이었는데 귀태가 제법 나더라고요. 그동안 병원에서 한 번씩 마주칠 때는 잘 몰랐는데 저를 좋게 봐주고 있다니 그 남자가 그렇게 멋지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생애 첫 실전 연애를 했습니다. 정기적금 만기가 다 되었지만 쌍꺼풀 수술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번에는 결혼 자금을 모으려 좀 더 큰 액수의 정기적금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 부모님이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제 밑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둘은 4년제에 대학에 들어갔기에 한 몇 년간 돈 들어갈 때가 많았죠. 그래서 부모님도 제게 돈 알뜰하게 모으고 되도록 조금 늦게 결혼하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적은 월급이지만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동생들 용돈도 일정액을 주었었죠. 그리고 자취집 월세비와 전기적금 나가면 한 달에 제가 순수하게 옷 사서 입고 사 먹을 수 있는 돈은 다 합쳐야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종종 그런 제가 안쓰럽다며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자신이 좀 더 쓰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비록 여유롭지는 못할 망정 마음까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데이트 비용도 거의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2년 이상 연애를 했고 이제 서로 나이들도 되어가니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공동 통장을 만들어 결혼 비용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선 목표액을 7천만 원으로 하여 3년 정도 계획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해서 언제 결혼하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한 1년 정도만 돈 모으고 대출도 받고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남자친구를 설득했고 남자친구는 저를 못마땅해 하면서도 제 의견을 따라 주었습니다. 서로 좀 투닥거리기도 하고 알콩달콩 지내다 보니 시간은 훌쩍 지나 7천만 원 통장 만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어요.
거봐, 벌써 2년 훌쩍 지났잖아. 오빠랑 나랑 모은 돈이 벌써 5천만 원 다 돼가. 거기다가 내가 또 짠수이짓 해가면서 1,000만 원짜리 적금 통장도 하나 해놓았는데 그것도 곧 만기야. 우리 이제 천천히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신혼집도 알아보고 예식 준비도 하고 그러자. 저와 남편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안 계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남편 집에 갔을 때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굉장히 세련되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여러모로 해박하셨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듯 했습니다. 인사 가자마자 이야기의 주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나라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통 관심이 없는 분야라 대꾸도 못하고 내내 거리기만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열변을 토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세는 KTX와 ITX 라인이라며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었으므로 열차 정류장이 세워지는 도시에 아파트와 땅을 사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가씨 부모님들은 좀 넉넉하신가? 부모님이 투자 같은 건 좀 하셔? 지금은 땅에 투자할 때야.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이제 자식들에게 그만 투자하시고 땅에 투자하시라고 말씀 좀 드려. 그게 아가씨한테도 좋을 거야. 부모님 땅 사셔서 그거 미리미리 아가씨 명의로 해달라고 하고. 땅 투자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나한테 연락 좀 주시라고 해. 내가 성심성의껏 조언해 드릴게. 그때 저는 시어머니께서 재테크에 트이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말씀을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뵙고 나오는 길에 오빠한테 시어머니 뭐 하시냐고 물으니 부동산 회사에서 간부시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주말에 집에 가서 시어머니 잘 만나고 왔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여과 없이 전해드렸고 시어머니가 부모님과 통화 좀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갸우뚱 하시더니만 네 예비 시어머니가 부동산 하신다는 거야? 아니면 부동산 회사에 계시다는 거야? 부동산 회사면 그 기획부동산 업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있잖아 전화해서 좋은 땅 나왔으니까 땅 사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 그거 하시는 거 아니야? 아빠는 기획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며 주변에도 전화 받고 혹했다가 땅 사고 몇 년째 조각조각 난 땅 처분도 못하고 골치 꽤나 썩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집은 결혼하기 3개월 전쯤에 구하는 게 좋다고 해서 예식장만 예약을 해놓고 저와 남편이 직장인 병원 근처의 빌라들을 천천히 알아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돈이 조금 모자란 듯해서 고민이었습니다. 한창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해서 결혼할 때 많이는 못 보태주고 혼수 비용으로 3천만 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취업해서 6년간 들인 용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적금을 들어놨고 큰딸 결혼할 때 주려고 엄마가 반찬값 아껴가며 모은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 사정이 뻔했던 터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렇게 추가 결혼 자금도 생겨 기뻤는데 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거였죠. 결혼하고서 바로 아이를 가지려곤 했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먼저 제게 왔더라고요. 남편에게 추가 결혼 자금도 생겼고 아이도 생기고 했으니 집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구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오빠, 우리 공동자금 말고 혹시 오빠가 따로 돈 모아둔 거 있어? 아니면 결혼할 때 어머니가 조금 지원해 주실 수 있나? 오빠는 그동안 공동통장에 모으는 돈 제외하고 생활비 제외하고 시어머니에게 돈을 다 드렸으니 결혼자금으로 모아 놓으시지 않았겠나 하더라고요. 사실 오빠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차도 없고 해서 고정 지출이 많지는 않았고 아무래도 월급도 저보다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모았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얼마나 모아 놓으셨는지 알아보라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이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시어머니가 돈을 못 해주시는가 싶기도 하고 제가 재촉하는 모습이 꼭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속물적인 사람으로는 보이기는 싫어서 계속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혼식도 3개월도 안 남았고 뱃속에 아이도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에 어서 집을 구해야 했죠. 어머니가 결혼 비용 지원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 거봐, 우리가 지난 3년간 돈 모으길 잘했지? 오빠 만기 통장에 있는 돈 해약하고 오빠 입출금 통장으로 옮겨놔. 엄마가 내일 오빠 통장으로 3천만 원 넣어 주실 거야. 그럼 바로 봐두었던 집 계약하고 전세담보대출 받아줘. 아, 이제 우리도 신혼집 생기는 거구나. 그런데 오빠가 사색이 되더라고요.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나보고 돈을 좀 융통해 보라고 하셨어. 나한테 그럴 돈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결혼 통장 있는 거 다 아는데 그거는 내 돈 아니냐면서 노발대발 하시더라고.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엄마를 무시한다고 울며불며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럼 자기랑 상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딱 한 달만 쓰고 이자 쳐서 돌려줄 테니까 자기한테는 시어머니 짤이 모양 빠지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7천만 원 빌려드렸어. 나 딱 한 번만 봐줘라. 아직 결혼까지 시간 있으니까 3주 뒤에 돌려받고 그때 집 구하자. 정말 미안해.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급하게 필요하시다니 결혼도 전에 제가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일단은 기다렸습니다. 조금은 불안하기는 했는데 믿고 기다렸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결국 시어머니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초조하게 돈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는 저보고 집에 들어와 보라고 하더군요. 새아가 이 집 어떠니? 좀 낡은 빌라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평형이 크게 나왔던 집이다. 방도 3개고 하니까 중간방 신혼방으로 꾸미고 작은 방은 너희 옷방이랑 서재랑 써라. 그리고 혼수는 너무 많이 하지는 말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TV, 쇼파만 해오는 걸로 하고 물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 집 도배랑 장판이랑은 다 해놓을게. 그럼 완전 새집 된다. 그리고 내 방 침대가 좀 오래되었으니까 나한테 줄 예단은 돌침대 한 가지만 해라. 나도 이것저것 받고 싶긴 한데 그래도 어쩌겠니? 너의 친정사정 생각도 안 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꽉 막힌 옛날 시어미는 아니니까 너 시어미 복은 있는 거다 얘. 내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뭘 그렇게 며느리한테 요구하는지 교양들이 없어. 난 다르니까 걱정하지 말고 물건 들어올 날짜 잡으면 이야기해줘라. 장판이랑 도배는 3일 정도 걸리니까 미리 날짜를 알아야 나도 준비하지. 갑자기 배가 아파왔습니다. 숨도 가빠지고 머리도 아프고 속이 메스껍더군요. 일단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을 불러놓고 소리 지르며 한바탕 울고 나니 속이 좀 편해지더군요. 미안해. 엄마가 이번에 우리에게 빌려간 돈을 너무 좋은 땅에 나왔다고 거기에 투자했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땅인데 원래는 선산 자리였는데 그 회장님 회사가 어려워져서 자금 마련한다고 금매로 나왔다고 선착순 200명에 분양한다고 공고 떠서 부랴부랴 청약하셨다고 하더라고. 아마도 당분간 돈은 못 뺄 것 같다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땅 팔리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주시겠대. 그때까지 엄마랑 같이 살면서 돈도 더 모으고 해서 땅 팔리면 바로 돈 줄 테니 집을 아예 사라고 하시네. 일이 이렇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저는 도대체가 납득할 수도 없고 뼈 빠지게 아끼고 아껴서 결혼할 때 쓰려고 고이고이 모아둔 돈 신혼집 하는데 쓰고 싶지 땅 투자해서 돈 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말씀 전에 들었는데요. 저 그 돈 모으기 위해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사고 해서 모은 돈이에요. 저도 번듯한 신혼집 마련해서 남편이랑 태어날 아기랑 그렇게 행복하게 한번 살고 싶어요. 어머니께 따로 지원해달라는 말씀은 안 할게요. 제발 그 돈만 돌려주시면 안 되나요? 누가 들으면 내가 네 돈 훔친 줄 알겠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랑 상의도 없이 신혼집을 구한다고?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왜 내 아들이 나가서 사냐? 그럼 나 혼자 살라는 말이야? 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너에게 아들만 뺏기는 꼴을 보라고? 네가 생각 있는 며느리 같으면 네가 먼저 나랑 같이 살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물론 네 돈도 조금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렵게 키운 내 금쪽 같은 아들이 결혼 전에 나한테 그동안 모은 돈 좀 주며 효도하는 건데 넌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결혼해서 살 수나 있겠어? 결혼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애는 지우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고 당장 이 결혼 물러라. 나도 너같이 생각 없고 못된 며느리 받아들일 생각 없다. 네가 넣은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돈 줄 테니까 계좌번호 놓고 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때마침 오빠가 들어와서 상황을 수습하여 저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하여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했다. 안사돈께서 기획 부동산 쪽에 계신 듯한데 대부분 업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보통 내기들이 아니야. 사기꾼들도 많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로 사람 마음 뒤 흔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야. 너니 시어머니 못 당한다. 애라도 안 생겼으면 어떻게라도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는데 이제 곧 배불러 올 텐데 어떻게 하겠냐? 그 녀석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네가 한수 접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도 한 1, 2년 뒤에는 돌려준다고 하니 믿어봐야지. 시어머니는 너무나 무섭고 싫었지만 그때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화풀이를 해봤자 남편만 점점 더 불쌍해졌습니다. 기어이 결혼은 했고 저는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화는 누르고 속없이 웃으면서 지냈었죠. 첫 아이를 출산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때쯤 저도 복직을 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출퇴근을 같이 했기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찾아오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 저희랑 출퇴근도 비슷하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둘째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좋아했고 감사했죠. 시어머니께도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피 많았니? 얘들이 왜 이리 생각들이 없어?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애를 둘씩이나 놓고 그래놓고 나중에 셋째, 넷째도 보려고 하니?
가뜩이나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둘째 놓는다고 또 휴직해야 하잖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내 집에 얹혀 살면서 월 6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니? 솔직히 새아기 너 복직하면 용돈 좀 올려줄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생각은 안 하고 또 애기를 가져? 지금에야 내가 나가서 버니까 너들한테 손 안 벌리는 거지만 내가 일관 두면 니들 내 생활비 얼마나 줄 수 있니? 그런 생각이나 했으면 둘째부터는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기쁜 날 어머니의 훈계를 듣고 눈물이 쏙 빠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 잘못한 게 없었는데 정말 서럽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 용돈으로 월 80만 원씩 드리자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 월급 합쳐도 어머니 용돈 드리고 내 식구 살림하고 태어날 아기 육아를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너무 슬퍼만 하고 있으면 태아에게 좋지 않을까봐 빨리 털어버리고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출산일이 다가오고 지난번 첫째 출산할 때 이용했던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첫 출산하고는 몸조리 잘해줘야 하니까 산후조리원 간다고 했을 때 이해했다마는 둘째 놓고 산후조리원은 너무 사치 아니니? 대부분 둘째는 별로 힘도 안 들이고 순풍 놓는다고 하더라. 산후조리원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하지 않니? 나한테 그 돈의 반만 주면 내가 산후조리원 할머니가 와도 울고 갈 만큼 조리해줄게. 그렇게 할래? 저는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제 산후조리를 맡길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뜩했어요. 사실 어머니는 살림에 있는 소질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남편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생계를 위해 사회생활했던 분이라 살림하고는 담을 쌓으셨지요. 저도 마침 산후조리원비가 조금 아까웠던 탓이라 남편에게 졸라서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할 테니까 어머니에게 잘 말해달라고 했죠. 남편은 흔쾌히 알았다고 하며 시어머니 방으로 가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화난 목소리가 제 방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본인한테 200만 원 주는 게 아깝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그런 게 아니라며 해명하고 비위를 맞춰가면서 용돈 100만 원의 저를 친정으로 보내 산후조리하기로 합의를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또 둘째를 출산하고 어린이집을 다닐 때쯤 저는 다시 복직을 했지요. 어느덧 결혼한 지 3년째가 가까워 오더군요. 하루는 남편에게 넌지시 결혼 전 어머니가 빌려가셨던 돈으로 샀던 땅 언제쯤 팔리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그거 진즉에 내가 물어봤어. 그런데 심드렁하게 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물어보라고 시켰냐고 또 화내시길래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어. 엄마가 점점 갱년기가 심해지시나 봐. 점점 화를 못 참으시네. 자기가 조금만 더 참아주고 웬만하면 부딪히지 말아줘. 엄마랑 싸워봤자 우리만 손해야. 저는 알았다고 하고 또 기다려주기로 하였죠. 복직하자마자 저는 아침에 2시간을 먼저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아침 7시 진료를 시작했는데 2시간 먼저 출근하면 1시간어치 추가 수당을 주기로 했어요. 자원자가 없었기에 제가 낼름 손을 들어 자원했습니다. 수납 언니들이랑 동생들이 저보고 궁상 맞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어요. 얼른 돈 모아서 독립을 하고 싶었기에 5년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금을 붓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번에는 5년 계획이냐면서 그동안 또 밥만 먹고 살 거 아니냐며 정기적금 시작하기 전에 여행 한번 짧게 갔다가 오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소원은 들어주었습니다. 정기적금 시작하고 몇 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공과금 납부하려고 인터넷 뱅킹을 했는데 남편의 공인인증서가 눈에 띄었어요. 원래는 남편 은행 계좌는 안 들여다보는데 문득 남편의 신용대출 한도가 궁금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사 나가려면 대출을 받아야 했기에 미리 알아둘 생각이었죠. 남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제 것과 같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고 대출 부분을 들여다보는데 바로 얼마 전에 신용대출로 3천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당장 남편을 불러 이게 뭔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주식이나 도박한 것 아니냐며 다그쳤죠.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그 충청도의 회장 선산인가 뭔가 그 땅을 한 블록 더 사야 한대서 돈 마련해 달라고 하더라고. 진짜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 성격 알잖아. 못 해준다고 하니까 당장 쓰러지실 것 같더라고. 근데 이번에 산 조각 땅이 그 전에 엄마가 산 땅들을 연결해줘서 하나의 큰 블록을 만들었다면서 돈 좀 될 거라고 하네. 조금만 기다리래. 미안해.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제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둘째 연달아 출산하고 몸이 아직 성치도 않지만 돈 벌어 보겠다고 바로 복직하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 근무까지 자원해가며 진짜 영혼까지 팔며 돈 모으고 있는데 시어머니라는 분은 아들내외 잘 살라고 응원은 못해 줄망정 시도 때도 없이 돈을 강탈해 가듯 하니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거실로 끌고 나와 시어머니도 방에서 나오시라고 했죠.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럽냐며 모른 척 하시더군요. 제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남편을 타박했는데도 말이죠. 저 이혼할 겁니다. 왜 그런지는 어머니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어머니 성격이 제가 합의 이혼하자고 합의서 내밀어도 절대 손해보시지 않으실 테니까 이혼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양육권은 안 가지고 갈 겁니다. 어머니랑 남편이랑 애들 잘 키워보세요. 그리고 저 그동안에 어머니가 제게 가져가신 돈이랑 이자까지 다 받을 거고요. 어머니가 제게 준 정신적 고통까지 다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세게 나갔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진짜 희망이 없는 모자였기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죠. 어차피 남편은 저를 놓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배짱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짐을 싸서 나왔고 동생들 자취방으로 가서 며칠 있었더니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에게 가져가신 돈이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용돈 드린 것도 합치면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돈 다 주시면 저희 나가서 살게요. 그거 말고 바라는 거 없어요. 시어머니는 당장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냐며 대신 몸으로 떼우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 살림을 시킨들 온전히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육아를 맡긴들 그 성격의 애들을 잘 보아주실까요? 저는 돈 아니면 이혼한다고 강하게 못 박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아들 앞으로 명의 이전해주면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 낡아 빠진 집 팔아봤자 1억 5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 다 알아요. 그것도 명의를 남편한테 해주고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니, 제게 그런 꼼수 부리지 마세요. 그 집 명의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럼 이번에만 특별히 넘어갈게요. 시어머니는 궁시렁궁시렁 하시다가 뒷말에 저를 나쁜 여자라고 욕하시며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선 그날 저녁 전화가 와서 지금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비록 동네가 후지고 건물이 25년 이상 된 낡은 빌라였지만 제 명의니까 좀 위안이 되더군요. 투닥투닥 하면서도 한 2년쯤 다섯 식구가 복닥대며 살았던 때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우리 동네가 재개발로 지정이 되었다며 수용에 찬성할 건지 묻더라고요. 제 명의로 된 이 빌라는 대지 평수가 넓어서 보상액이 동네의 다른 집들보다 많았습니다. 결국 재개발은 수용되었고 2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보상비를 받고 그 집을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큰 평수의 아파트도 한 채 생기고 이주비도 두둑히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또 궁시렁 대시며 자기 몫이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단칼에 잘라버렸죠. 어머니, 저희는 재개발구역 아파트 들어올 때까지 병원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한 2년 살기로 했어요. 근데 좁아서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사실 집 좀 알아보세요. 혹시 또 돈 없다고 하시려고 하죠? 그러면 제가 보증금은 마련해 드릴게요. 그 대신 충청도 회장 선산 땅 제게 명의 이전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재산이자 희망이라며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더니만 막상 집에서 나갈 때가 되자 고집을 꺾으셨습니다. 그러나 제 시어머니 만만하신 분이 아니죠. 충청도 회장 선산 땅을 3블록 모두 명의 이전해주는 대신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의 의무를 다하기로 각서를 써달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아무리 독한 며느리여도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신데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건이 너무 소박하시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각서를 써드렸고 충청도 회장 선산 땅 받았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KTX 열차에 역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충청도지사는 KTX 역사와 함께 관광도시를 만드는 정책을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땅값이 들썩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역사가 들어설 때까지 팔지는 않을 생각입니다만 땅값이 올랐다니 기분이 좋더군요. 아마도 땅 투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